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건설부동산부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주영 기자, 이 정부가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하는 이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지난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2주택 이하이면서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과세를 유예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보완 대책이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세금 폭탄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어떤 거센 반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월세 세액공제로 바꾸다 보면 확정일자라든지 이를테면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월세 매물을 거두고 전세로 돌리거나 아예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생계형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오는 2016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전세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필요 경비율, 간주 임대료율 등을 적용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이 6억 원인 경우 간주 임대료는 500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는 하되 체계는 동일하게 맞추되 그러나 실제로 과세되는 사례는 많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낸 세입자에게는 월세와 달리 소득공제 등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지 지금 원리금 상환에 40%를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일부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소득 1,980만 원 이하의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그게 97만 가구 정도 됩니다. 바우처가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아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고액 전세 경우에도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모든 전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 그런데 국내 전체 주택의 70%가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점을 보면 과세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제 수령액이 없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라는 것을 산정해 소득으로 추정하는데요. 대략 이런 공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곱하기 60%, 곱하기 2.9%, 여기서 이자와 배당 수입 금액을 뺀 수치로 정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전세 과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보증금 10억 원까지는 거의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신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 여부 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예. 김주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